70%에서 120%이 정도 이렇게 수익률을 노리면서 한 개 분기나 두 개 분기로 사이클을 돌려도 정말 계좌 속도감 있게 붙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파생 수익으로 장기 투자, 이거는 도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장기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많이 느꼈던 거는 무조건, 그리고 과신,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떠올라요. 다우지수를 구성했던 30개 기업 중에서 24개가 바뀌었어요. 네, 사라졌습니다. 아예 1999년에서 현재를 봤을 때. 그렇다면은 오히려 나스닥은 정말 영원한 기업이 없거든요. 오히려 한국장은 당연히 장기 투자는 절대 답이 아니지만, 네, 살아남는 기업들은 한국장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만큼 나스닥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도 있는 시장이지만 무엇이든지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뭐 M7이 20년 후에도 과연 몇 개 정도 살아남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반절 이상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왜냐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정말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도전해서, 아니면 기존에 이미 구축이 돼 있는 시장에 뛰어들어서 기존의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을 무너뜨리는 게 기술력이나 뭐 그런 인재만 갖춰져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나라거든요. 왜냐면 걔네는 이제 펀딩을 세게 받으니까 기초 자금이 없어도 우리나라처럼 막 대기업들이 조금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들 미리 흡수해버리고 지분 사놓고 사업 잘 돼도 다 가져가 버리고, 뭐 아니면은 그냥 말아버리고, 이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조건이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장기 투자라는 것도 시장의 지금 레벨이나 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한 포지션을 잡아갈지, 이런 게 다 나눠져 있는데, 지금 나스닥 굉장히 고점이었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그냥 다 때려 박아 놓고 나 장기 투자를 해,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장기 투자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 투자일수록 오히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오히려 더 어렵다라는 걸 먼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패할 확률도 훨씬 더 높다, 그거를 인지하고 장기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는 직업이 이거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들 투자자들, 아니면은 뭐 고객들도 당연히 투자자분들이겠죠.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 투자자분들, 전문 투자자분들, 기관 투자자분들, 외국인 투자자들. 그 중에서 이제 완전히 장기 투자로 정말 그럴듯한 엑시트를 내는 경우가 정말 손에 꼽거든요, 사실. 전문 투자자분들도 손실 보는 거를 수익 보는 거랑 같이 터는 느낌이지, 완전한 장기 투자는 중간에 접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그러질 않고 다 끝까지 끌고 가버린단 말이죠. 그럼 상담하다 보면 거의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뭐 나만 특별하니까 내가 하는 장기 투자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간에 언제든지 접을 각오도 해야 되고, 만약에 손실이 커진다면 이 장기 투자를 어떻게 이 손실을 커버할지, 어떻게 다시 계좌를 리커버리 할 건지, 이런 플랜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심을 해야 되는 게 장기 투자자로서는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의 기준은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뭐 1년으로 놓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3년, 5년, 10년으로 놓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6개월이 넘어간다면은 그거는 장기 투자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1년 넘어가면 장기 투자겠죠. 6개월이 넘어간다면은 장기 투자 구간에 들어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 투자 일단 사놓고 기다리면 되나요? 사놓고 놔둔다,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사놓고 놔두기보다는, 그러면은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간단한 예시로,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기적으로 놓고 이제 그 보는 투자는 뭐 싼 때 미리 잡아놓는다, 이런 개념. 뭐 지금이 당장 제일 쌀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와다다 사놓고 그냥 버틴다,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보통. 도저히 지금 아니면 너무 높게 살 것 같아, 지금부터 막 10배 갈 것 같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일단 다 때려 박는 거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는 일단은 지수를 좀 먼저 보세요. 근데 지금 당장 조금 뭐 사놓고 싶어, 그러면은 정말 조금씩 사세요.
비중을 정말 1%부터 쪼개서 정말 많이 쪼개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팔란티어 다시 또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비중 뭐 3%, 5%이 구간부터 그냥 계속 모으면 돼요. 모으고 지금 트레이딩을 하면서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게 뭐 스윙 투자 그리고 분기별 투자 뭐 이렇게 계좌를 세팅을 해놓고 장기 투자 계좌를 하나 해놓고 여기서 파생되는 수익으로 조금씩 빼면서 정말 그냥 기분 좋게 이거 수입 본 돈이니까 이 중에서 그냥 조금씩 한 주씩, 세 주씩, 10주씩 이렇게 그냥 모아가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지수 레벨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 미장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작년에 오른 거는 생각 안 하고 지금 얼마 빠지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는 얼마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아가고 정말 여기서 그냥 다시 장이 뭐 살아나 버린다? 그러면은 다음 기회를 노려도 되고 비중을 확대해야 어차피 장기 투자라면서요. 그럼 다음 사이클이 또 올 거거든요. 그때 또 비중 늘려가도 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지금 그냥 무턱대고 담아놓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무조건이라는 확신을 안 하고 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 레벨에 따라서 그리고 산업 흐름도에 따라서 그냥 포기할 때도 있고 얼마든지 내가 확신했던 부분을 엎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1년 이상 버티는 투자자가 2% 미만이라고 하거든요. 장기 투자를 한다면서 매일 뭐 주식장을 보는 것도 정말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직업상 매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매일 안 보는 것도 또 문제고 장기 투자할수록 또 매일 보면서 이 기업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차트를 보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또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거시경제도 봐야 되고 그걸 매일 보는 와중에 그 변동성과 그 이슈들 그거를 모두 다 감내해야 되는 건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분기별로까지만 2, 3개월, 한 개 분기 정말 길게 빼도 2개 분기 이 정도까지가 그냥 뭐 20%에서 60% 많이 나올 때는 70%에서 120%이 정도 이렇게 수익률을 노리면서 한 개 분기나 2개 분기로 사이클을 돌려도 승률을 그래도 7할 때 이상으로만 잡아도 정말 계좌 속도감 있게 붙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파생 수익으로 장기 투자 이거는 도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뭐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래 주변에 부자이신 분들 정말 자산가이신 분들 뭐 장기 투자해가지고 뭐 에코프로로 30배 벌어서 엔비디아로 뭐 20배 30배 수입 봐서 그래서 떼부자 됐다? 그런 분들 정말 몇 명이나 있나요? 많지 않다면 그만큼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 확률도 낮은 거예요. 정말 엔비디아라는 종목 그리고 팔란티어라는 종목 그 많은 수많은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미 장기 투자 그 구간을 벗어났죠. 지금 장기 투자에도 업사이드 구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걸로 제가 지금 물량 조금씩 모아간다 했지만 지금 레벨에서 모아가도 뭐 몇 배 막 이렇게까지 노릴 구간은 이제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업사이드 구간이 지금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모아가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거 담아 놓으면은 무조건 3배, 4배, 5배, 10배 이거는 내부 정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확신 갖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접하는 뭐 분석 자료나 이런 것도 요즘 특히나 젊은 애널리스트 분들 이제 막 신입 애널리스트 분 진짜 엉터리 자료 엄청 많이 내요. 저도 뭐 아직 나이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요즘 특히나 많이 심해지고 있는 게 정말 무책임한 리포트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뭐 사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하는 시대고 그거는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너무 직관적이고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소수의 정말 희박한 사례를 보고 꿈을 꾸게 되는 게 이게 특히 심한 게 주식시장이 더 그렇거든요. 정말 장기 투자에서 성공해서 그 엑시트를 내는 경우는 그 내가 선택한 종목이 정말 끝까지 가져갔을 때 그걸 배신을 안 할 확률이 정말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그 결과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건을 사는 이유도 정말 너무 부럽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사보게 되는 거고 근데 로또는 솔직히 그냥 일주일에 그냥 5,000원, 10,000원 쓴다 생각하지 주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략적으로 예민하게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인데 이게 돈이라는 게 절대 편하게 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정말 편하게 지금 담아놓으면 이게 나중에 큰 자산이 된다? 네,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편한 돈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 이거 많이 보시면 얼마나 그 유혹을 많은 유혹을 견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유혹을 견딘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게 잘 돼서 다행이지
안 됐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투자할 때 뉴스 참고는 하지 말아야 할까요? 뉴스는 당연히 뭐 봐야 되겠지만 그거를 맹신하면 또 안 되는 시대가 여러분 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최대 자산 운용사 하면 뭐 떠오르는 게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좀 시끄럽게 만들어준 게 블랙록 쪽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했죠. 거의 이제 최고점이 되는 시점부터 코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하고 본인들이 매집을 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 리포트들 많이 뿌려주면서 블랙록도 지금 비트코인 비중 계속 늘린데 지금 변동성 크게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 크고요. 요즘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후행성 분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이 좋아요. 저런 종목 좋습니다. 이거 무조건 10배 갈 거예요. 지금 10만 원인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왜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최소한 나도 곧 살 거거나 조금이라도 조정받으면 지금 들어가려고 해요.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얘기를 그래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뭐 최근에 매수를 했거나 뭐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고 보는 종목들 그 자리에서 잡아도 되는 것들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 기업 정말 미래 짱짱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무조건 오릅니다. 물론 그런 기업들도 많이 보여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든지 그거는 바뀔 수가 있다. 자기 자신을 떠나서 이 주식시장이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원래 주식시장이 그런 시장이에요. 사람이 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받아들이시고 이번엔 손해봤다 라고 인정하셔야죠. 그걸 안 하려면은 그냥 돈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은행에 맡겨놓거나 적금하시거나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배당주? 네, 배당주도 깨집니다. 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되기 시작하면은 배당률 낮아지고 깨지는 거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도 금리 낮아지면 깨지는 거예요. 완전한 안전 자산은 없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엄연한 위험 자산이고 여러분들이 그 위험 자산군에 단기적인 레이스를 한다면은 정말 많은 거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스트레스, 에너지, 그리고 내 시간들. 여러분들이 10배가 올랐어요. 자식한테 물려줬을 때. 그럼 그게 의미가 있나요? 자녀분이 이제 부자가 되니까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살아 계실 때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산가분들 중에서 큰 돈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많지 않아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큰 돈으로 느껴지는 돈을 그냥 방치해 놓는 거지 자산가분들일수록 정말 치밀하게 하십니다. 그냥 박아놓고 하시는 분들 없어요. 최근에 고점에 장기 투자 시작하셔 놓고 그러면은 왜 문제냐면은 너무 고점에 장기 투자를 시작해 놓으면은 자 보세요. 시장이 이제 꺾이고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그냥 버티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꺾이고 올라왔을 때는 이 주도 테마가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시점에서 말하는 시장에서 던져주는 업종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 6개월 정도 지난 사이클일 거란 말이죠. 최소 6개월, 길게는 1, 2년. 그러면은 그때 뭐가 좋은 종목일지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때 너무나 큰 비전을 보고 담아놨던 종목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접한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너무 막 얘기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을 좀 버려라.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해도 주가는 망할 수가 있는 거죠. 기업은 살아남아도 시대가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수 레벨에 따라서 천천히 정말 천천히 모아가라. 장기 투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모으세요. 세 번째는 계좌 설정을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최소 분기별 투자 그리고 더 가능하시다면 스윙 투자까지 같이 겸해서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회비용도 잡을 수가 있고요. 시장의 흐름을 계속 추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이 정말 계속 내가 처음 생각했던 비전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회비용을 여기서 충분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계속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캐시카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장기 투자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오래 버티는 투자가 아니다. 오랜 기간을 놓고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게 장기 투자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사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능동적인 투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 중간에 언제든지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게 장기 투자라는 거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최근 뭐 6개월 동안 장기 투자했는데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아. 잘라내고 다음 장기 투자를 하셔야죠.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열려 있을 수도 있고요. 원래 주식시장은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절대 편하게 버는 돈은 없다라는 거, 다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 멤버십도 유료 서비스잖아요. 다 대가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네, 대가 없는 소득은 없어요. 무조건 오늘 장기 투자를 기존에 너무 편하게 생각하셨던 분들께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얘기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는 얘기였길 제가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 또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꼭 가져오도록 할 거니까, 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